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다. 서둘러 몸을 일으키며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도 레스토랑 준비와 집안일, 그리고 손녀, 은지의 아침 준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다. 어머니, 은지 도시락도 준비해 주세요. 며느리 미영의 목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다. 아직 잠옷 차림인 미영은 계단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알겠다. 선영은 대답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30년 전 작은 분식점으로 시작한 이곳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한식당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한 만큼 일은 더 많아졌고 선영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할머니, 배고파요. 8살 은지가 잠옷을 입은 채로 부엌에 나타났다. 우리 은지, 어서 와. 할머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선영은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은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해주는 존재였다. 오전 10시, 레스토랑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영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가득 찬 홀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결과였다. 어머니, 오늘 매출 어때요? 아들 재훈이 계산대에서 물었다. 괜찮네. 새로 개발한 된장찌개가 인기가 좋아. 그럼 다행이고요.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특별 메뉴 좀 준비해 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언제부턴가 가족들은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다. 고마움보다는 요구가 먼저였고 그녀의 피로나 건강은 관심 밖이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하루 일과가 끝났다.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재료 준비까지 하고 나니 온몸이 욱신거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턴가 깊게 패인 주름과 굽어진 어깨가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선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하지만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가족들이, 손님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영의 삶에 힘을 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점심시간 성수기에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일하던 선영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몸에 무리가 많이 갔네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선영의 기대와 달랐다. 어머니,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어요? 미영이 첫 번째로 한 말이었다. 레스토랑 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주방 일을 대신 할 사람을 구해야 하나요? 그러게요. 다음 주 단골 손님 예약도 많은데. 재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건강보다 레스토랑 걱정이 앞서는 가족들을 보며 서글픔이 밀려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은지만이 작은 손으로 선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할머니는 괜찮아.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어린 손녀뿐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단지 요리를 해주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이틀 후 퇴원하는 날, 미영이 맞으러 왔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예약이 있어서 간단한 것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아, 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아, 그럼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만 부탁드려요. 집에 돌아온 선영은 며느리가 급하게 차린 저녁상을 보았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이었다. 평소 자신이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상과는 너무 달랐다.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빨리 나으셔서 다시 요리해 주세요. 재훈이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다. 가족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다. 요리하는 기능, 집안일 하는 기능, 손녀를 돌보는 기능, 자신의 감정이나 건강, 행복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선영은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을 굳혔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랜 친구 미자의 집이었다. 미자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며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달라 보이는 미자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미자야, 나 큰 결심을 했어. 선영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입원했을 때의 서운함, 가족들에게 느낀 배신감,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깨달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레스토랑과 집을 팔고 혼자 살려고 해. 강원도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거야. 미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집에 돌아온 선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재훈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얘들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레스토랑과 이 집을 팔기로 했어. 네, 갑자기 왜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강원도로 이사 갈 거야. 혼자서. 어머니, 설마 농담이시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농담이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레스토랑도 없어지고. 미영이 당황해하며 말했다.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레스토랑 매각금의 일부는 너희들 앞으로 해줄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할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은지가 울먹이며 물었다. 선영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은지는 엄마 아빠랑 함께 있어야 해. 할머니는 가끔 놀러와.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선영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편의만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었다. 미자가 도와주러 와서 함께 짐을 정리했다. 이 고양이는 어떻게 할 거야? 미자가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회색 고양이 루루를 가리키며 물었다. 당연히 같이 가지. 루루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잖아. 한 달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부동산은 예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고 강원도 양양의 조그만 펜션을 매입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은 여전히 아쉬워했지만 선영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루루를 품에 안고 차에 올라타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로움에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된다. 선영은 백미래로 사라져가는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챕터 양양에 정착한 지 2달이 지났다. 선영은 매일 새벽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루루는 항상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작은 펜션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바다 향기는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선영은 자신만의 속도로 손님들을 맞았다. 서두르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사장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단골이 된 마을 이장님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즐겁게 드세요. 오후에는 펜션 뒤편에 만든 작은 텃밭을 갖고 왔다. 상추, 토마토, 오이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다. 흙을 만지며 키운 채소로 요리하는 즐거움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저녁이 되면 루루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누구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루루야, 우리 잘 살고 있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가끔 은지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삶이었다. 양양에서의 삶이 6개월째 접어들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재훈이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선영은 차분하게 그를 맞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미자 이모가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미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은지는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선영은 아들에게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재훈아, 나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재훈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소품들과 바다가 보이는 창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를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응, 행복해. 정말로. 은지만이라도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지 마. 그리고 은지에게도 할머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고 말해줘.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들이 떠난 후 선영은 바닷가에 나가 앉았다. 루루가 무릎에 올라와 골골거렸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을 올가매지 않았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편지가 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방학 때 꼭 놀러 갈게요. 할머니가 행복하다니 저도 기뻐요.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카페 앞 테라스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는 법. 타인을 배려하되 내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선영, 이제야 진짜 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구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스쳐갔다. 루루는 여전히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선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행복한 선영의 삶을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